친구들하고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보면 불어난 체중, 변화된 체형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채색, 검정색을 위아래로 박시하게 입는 분들 계시거든요. 슬립라인이 쭉 사라지다 보니까 그 면적이 다 덩어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혈색 느낌이 쭉 떨어지고 피곤함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급적이면은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저자 박영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이미지 가치를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라고 기억해 주세요. 거울 앞에 선 내가 너무 싫어요. 옷장 앞에 서면 나는 난데 입은 옷이 나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옷장에는 옷이 정말 가득한데 막상 내가 입고 나갈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년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 같아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패션 고민은 나이에 맞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옷차림,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어울리던 옷이 글쎄요, 언젠가부터는 좀 무겁고 나답지 않고 너무 젊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나답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것, 스사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사체가 뭐야 하실 텐데요. 제가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첫 번째 글자만 좀 따봤습니다. 스사체, 스가 바로 스타일 정체성이에요. 젊을 때 입던 방식과 지금의 나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것 큰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시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이에 맞게 입어야 되나? 내가 지금 입은 옷이 과연 나이에 맞는가?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형이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저만 같아도 거울 앞에 서면 얼굴 형태도 좀 많이 다르고 좌우 균형도 다르고 어깨는 처지고 고개는 숙여지고 배는 나오고 팔뚝은 굵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힙 라인도 그렇고 체형 변화가 많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바로 이 스사체, 이러한 것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옷차림으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년의 옷차림은요, 나이 그리고 시선, 체형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나를 잃지 않는 균형과 이 조화의 절제미를 찾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멋쟁이 중년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너무 검정색, 무채색으로만 일색으로 옷을 코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멋쟁이가 그렇게 입으면 멋스럽기는 한데요,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어난 체중, 변화된 체형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박시하게 입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패턴이 과한 분들이 계세요. 위부터 아래까지 꽃무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죠. 멋있게 입으면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백이 전혀 없는 꽉꽉 들어찬 형형색색의 이런 과한 패턴은 아무래도 10년 더 늙어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현재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둔한 신발, 우리가 신발까지 신경 써야 돼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신발 하나만 변화를 줘도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내 신발을 너무 뭉툭하게 신으시는 분들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윤곽과 선이 흐려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색, 그러한 패턴, 그러한 신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면 충분히 더 젊어 보이고 충분히 더 우아해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숨기려는 옷은 어찌 보면 본인의 체형을 더 넓어 보이게, 더 무겁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선을 제대로 살리는 옷, 이것이 빛을 만들고 나의 얼굴 색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패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 보시고요, 한 팔을 이렇게 쭉 뻗어 보세요. 한 팔을 쭉 뻗었을 때 또는 반팔걸이,
한 50cm가 반팔걸이잖아요. 그 정도를 딱 펼쳤을 때 본인이 입은 옷의 패턴을 보시면 꽃무늬 또는 체크 이런 것들이 보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팔걸이나 아니면 반팔걸이에서 거울 앞에 선 내 옷의 패턴을 보니까 그것이 덩어리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패턴이 너무 과한 겁니다. 한쪽에만 포인트로 있다면 멋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우 상하 전부 다 빼곡하게 있다면 과한 패턴이라서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너무 과한 색상이 여기저기 있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솔리드가 뭔지 아시죠? 단색인데요. 단색은 오히려 젊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포인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색깔 좀 화려한 걸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큰 면적 말고요. 옷은 솔리드로 가되 스카프 있잖아요. 스카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컬러풀하고 패턴이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스카프로 최대한 활용하시고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전부 다 하지 마시고 한쪽에만 패턴이 포인트로 있는 걸 선택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팔뚝 어때요? 조금만 이렇게 날개짓하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같아도 그래요. 이 팔뚝은요. 소매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요즘 여기 망토처럼 되어 있는 이 케이프가 좀 유행이기도 한데 케이프 스타일도 어느 정도 너무 늘어진 거 말고 적당한 길이선에서 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를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시기보다는 어떠세요? 소매를 살짝 이렇게 걷어 올리면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가장 가는 부분이 손목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 한번 유지하시는 것도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7부라든가 9부 정도의 소매로 의도적으로 하셔도 좋고 긴팔이라면 살짝 걷어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목이 좀 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매가 살짝 나팔꽃처럼 너무 과하지 않게 은근하게 살짝 퍼지는 스타일의 소매를 스타일링 해보시면 손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런 디테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살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이가 들면 복부 어떠세요?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저만 같아도 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허리 핏을 평상시 하시는 것보다 한 1cm에서 2cm 정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핏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찾기가 어렵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선을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자켓을 수선한 거거든요. 수선집 사장님이 야 이렇게 허리 핏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별로 흔하지 않은데 이런 수선은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 핏을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수선을 하니까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벨트도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벨트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벨트를 한 1.5에서 2cm 정도 가량 너무 두껍지 않은 벨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도전해보지 않으셔서 어색한 건데 한번 해보다 보면 벨트가 생각보다 늘씬해 보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상의를 너무 항상 배를 가리는 용도로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턱인이라고 하잖아요. 뒤까지 바지 속에 넣거나 스커트 속에 넣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뒤는 늘어뜨리시되 앞에만 바지나 스커트 안쪽으로 쏙 넣어서 턱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턱인을 한번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 반쪽만 턱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힙라인,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힙라인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바지 라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미 와이드 팬츠도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팬츠 아시죠? 허벅지는 좀 여유 있고 발목으로 갈수록 조금 가늘어지면서 복숭아뼈, 복사뼈가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의 바지가 우리 중년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이 체형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바지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되면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에게 어울리는 그 바지 길이를 끊임없이 한번 거울 앞에 서셔서 찾아보시는 거 우리의 끊임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배 때문에 늘 허리를 밑으로 내리는 겉옷을 항상 내려서 입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벨트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켓 허리핏을 조금 올려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실루엣으로 바꾸고 나서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변했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게 젊어지고 뭔지 모르게 활기차졌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서 옷차림을 조금 더 신선하게 새롭게 도전하는 데 힘이 되거든요. 일단 시작은 내 스스로가 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형은요,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찾아내는 기술, 이것을 동원하시는 것이 중년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행 친구들하고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한 패턴이 많으세요. 쨍한 원색 점퍼에다가 바지에다가 크로스백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원색 점퍼가 멋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좀 등산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 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점퍼, 그리고 기장이 어중간한 원색 점퍼는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꽃무늬가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실제로 등산할 때 입는 등산복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울리는 톤, 핏, 속, 어울리는 톤, 나에게 잘 맞는, 체형에 잘 맞는 핏, 그리고 내 버짓, 내 예산에서 투자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에서 구입한 소재, 이 톤핏소가 중요한데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보면 무채색, 검정색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어두우면 내 체형이 가려지겠지 하면서 박시한 상의에다가 박시한 와이드 팬츠를 하시면 하나의 전체적인 통으로 보이거든요. 그 면적이 전부 다 나의 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상하 모두 부피감이 올라가면 수직선 슬립 라인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슬립 라인이 쭉 사라지다 보니까 그 면적이 다 덩어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회색이든 검정이든 이런 무채색들이 대비를 지워서 혈색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혈색 느낌이 쭉 떨어지고 피곤함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급적이면은요, 우리는 상의는 조금 밝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보리도 좋고 크림도 좋고 피치 베이지도 좋고 그러한 걸로 얼굴을 조금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 부분을 V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존은 조금 더 나를 밝혀줄 수 있는 컬러, 내가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컬러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하의는 세미 와이드 팬츠라든가 미드위가 한 26에서 28cm,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키로 봤을 때 미드가 한 26에서 28cm 정도, 그리고 밑단은 내려갈수록 조금 좁은 것이 날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밑단이 19에서 한 22cm 정도, 그 정도 되는 테이퍼드 그러한 슬랙스 팬츠를 하시는 것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일 수 있고 경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미 와이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이 세미 와이드가 너무 넓게 입은 바지보다는 조금 세미로 된 거니까 좀 폭이 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우리나라 중년 여성 그런 체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일반 슬림보다는 세미 와이드라든가 아니면 테이퍼드 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나의 굴곡,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면 다 굴곡 있는 몸매예요. 아주 20대와 비교해서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최대한 나의 숨어있는 굴곡, 나의 매력을 찾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총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등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가 가장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의는 반쪽, 앞쪽은 이렇게 바지 안쪽으로 턱을 하시고,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상의하고 하의가 몇 대 몇인가 한번 보세요. 보통 5대 5도 좋고요. 조금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상의 점퍼라든가 재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짧게 가고 벨트를 하시게 되면 4대 6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가 드니까 발이 편한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뭉툭한 발등을 다 덮는 신발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투박해 보일 수 있으니 그것은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편한 자리에서는. 그런데 조금 격식을 갖추고 싶다 하는 자리에서는요, 신발은 발등, V컷이라든가 U컷이라든가 발등이 살짝 보이는 신발을 신으면 하체가 리프트 되어 보여요. 그리고 허리도 조금 쭉 편 듯한 느낌이 돼서 여러분들 더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넥라인 중요한데요. V넥을 하시게 되면 조금 날렵해 보이고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는 건 있어요. 동그란 라운드를 선호 많이 하시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라운드는 조금 얼굴이 통통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거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셔서 나의 상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5대 5인지
4대 6인치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 앞에 나갈 때 어떤 옷차림으로 나가세요? 트레이닝복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드 집업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드라든가 트레이닝복은 라운지웨어잖아요. 집에서 입는 좀 편안한 옷인데 운동복, 약간 너무 편안한 옷 이런 신호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후드보다는 니트 집업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는 면 저지원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직감이 좀 많이 흐물흐물해서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윤곽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외출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격식을 너무 안 차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질감이 타이트하게 한 그러한 니트로 대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언컨 재킷 또는 언스트럭처드 재킷이라고 하는데 어깨에 패드가 힘이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실루엣이 편안한 재킷을 언스트럭처드 재킷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중년의 우아함을 강화해 주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의도 트레이닝복 조거처럼 한 거 물론 멋있게 입으면 멋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것일 수 있으니 질감의 변화를 좀 변주를 주셔서 조금은 그래도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컨 재킷을 입으실 때 카라를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려서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카라를 올리고 또는 올리지 않고 이거는 순전히 취향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라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언스트럭처드 재킷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라 굳이 안 올려도 편안하게 하되 이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흐르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재킷의 기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다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상의 재킷의 기장을 좀 짧게 가시는 것이 좋고요. 단추가 만약에 2버튼이다 하면은 1버튼처럼 위에 거만 하나 딱 잠그시고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풀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버튼이다 하면 가운데 버튼만 싹 잠가서 편안하게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지 보면은 이제 세미 와이드가 있고 스트레이트이 있잖아요. 이제 세미 와이드 같은 경우는 와이드 팬츠는 굉장히 넓은 거고요. 그거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소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 중년 여성들 평균적으로 와이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 와이드가 편안해 보이고 조금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넓고 일반 슬림보다는 좀 여유 있는 핏이거든요. 무릎으로 올수록 살짝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건 전문용어로 부츠컷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좀 날씬해서 난 다리에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츠컷을 하셔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경쾌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세미 와이드는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져서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세미 와이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정장 바지를 입을 때 우리가 정장 바지를 슬랙스라고 하는데요. 이 슬랙스를 입을 때는 스트레이트로 쭉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두를 어느 정도는 굽이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해도 조금 기장이 다리가 좀 늘씬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을 때 스트레이트를 하시게 되면 입게 되시면 착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다리가 그렇게 길쭉길쭉하지는 않잖아요. 저만 같아도 그렇게 긴 다리가 아니라서 저는 운동화 신을 때는 스트레이트보다는 그냥 세미 와이드나 테이퍼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바지를 선호하는데 그게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다리를 늘씬하게 보이게 하더군요. 자, 중년이 되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원피스 아닙니까? 그냥 원피스는 그냥 뚝 하나 입으면 수르륵 떨어지니까 저만 같아도 원피스 가장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원피스를 잘못 입으면 중년 아줌마시네 라고 낙인이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입을 때는 허리 라인이 전혀 없이 통으로 떨어지는 원피스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굴곡이 없으니까 훨씬 더 풍채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벨트 착용할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툭 떨어진 원피스에서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활용을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옷핀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단추를 다루셔도 좋고요. 그래서 원피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옷핀으로 위쪽, 약간 허리선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셔링을 하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허리가 위쪽으로 좀 착시 효과를 주거든요.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너무 꽉 끼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배를 충분히
하고 편안하게 했을 때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나왔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 있게 위쪽으로 배보다 약간 배꼽보다 한 1에서 2cm 정도 위쪽으로 올려서 셔링을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패턴 말씀드렸는데요. 패턴이 원피스 전체적으로 꽃무늬 또는 체크무늬가 전체적으로 여백 없이 쉼표 전혀 없이 빡빡하게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조금 있게끔 해주시고 원피스 하실 때요. 그거 아십니까? 카라. 셔츠형 카라 같은 카라가 하나 있어주면 원피스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카라가 있는 원피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원피스 선택하실 때 소매 굉장히 중요해요. 소매가 이렇게 길면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를 수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9부 정도, 7부 정도의 원피스를 선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기장이 정말 중요해요. 기장이 어중간하면 이게 맵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장은 무릎선에서 5c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건 거울 앞에서 서서 느껴보실 거예요. 기장이 아예 짧을 거면 골프하러 가실 때는 짧은 스커트도 입으시잖아요. 짧은 스커트는 오히려 경쾌해 보여요. 그런데 원피스 같은 경우 좀 어중간하게 무릎선에서 딱 떨어지면 우리 다리에서 가장 종아리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예쁘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5cm 정도 밑으로 아니면 6cm, 7cm 아예 더 롱하게 가시는 거 우아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벨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벨트 첫 번째는 재질이에요. 재질이 너무 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재질이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벨트처럼 액세서리는 우리가 형편상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좋은 걸 선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오래 쓰는 거잖아요. 어떤 옷이든 벨트가 좀 고급스러운 거 하나 딱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벨트의 재질이 정말 중요하고 폭이 중요합니다. 벨트의 폭이 너무 두꺼우면 우리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벨트의 폭이 넓게 되면 벨트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벨트는 1.5에서 2.5cm 그 정도 폭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색상이 중요합니다. 색상이 아주 중요한데요. 벨트 색상은 내가 어떤 신발, 어떤 색상의 신발을 신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두 색상과 같은 톤으로 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구두가 브라운이다. 그러면 벨트도 브라운. 구두가 검정이다, 블랙이다 하면 벨트도 블랙. 이렇게 색상이 통일성 있게 하시면 좋고요. 굳이 신발까지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면 내가 어떤 백을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이 브라운이면 벨트도 브라운. 백이 레드면 벨트도 레드로 포인트 딱 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옷이 빨간색인 것보다 벨트, 가방이든 신발이든 벨트든 이런 액세서리로 원색 포인트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경쾌해 보입니다. 이 원색의 포인트는 부분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벨트도 포인트로 레드로 하시고 근데 레드 벨트를 하실 때는 옷이 블랙이든 아니면 네이비든 정말 아주 심플하게 솔리드로 가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트를 입으실 때는 벨트를 좀 두꺼운 걸 하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벨트는 재질 중요하고 폭 중요하고 컬러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하시는 벨트보다 조금 1cm 정도 위쪽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너무 조여서 꽉 조여서 하시면 더 날씬해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살이 삐집고 나와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조금 여유 있게 하되 약간 위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번들거리는 소재의 옷을 입으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광택이 번쩍번쩍 강하면은요, 얼굴이든 아니면 뭐 복부의 작은 굴곡까지 강조돼서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게 되거든요. 조금 저렴한 옷 소재가 광택이 좀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자연광에서 원단이 너무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인다, 과한 광택이다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이프 실크 아실 거예요. 매트 세틴처럼 좀 은은한 광택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원단을 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된 퍼프, 프릴, 리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취향이니까요. 취향이니까 존중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 큰 장식은요, 얼굴 선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은 이만한데 리본이 뭐 이렇게 2배 정도다. 그러면 그 리본에만 시선이 뺏기게 되죠.
되잖아요. 성숙한 얼굴에는 오히려 불균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리본이라든가 프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넥라인이라든가 허리 다트라든가 이러한 그 절개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라인으로 여성미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최고의 장식이고 최고로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디테일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깨 장식이요, 브러치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하실 때 리본을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깨 끝에서 위로든 옆으로든 1cm가 이상 나온다, 튀어나온다 하면 이건 과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뭐 시상식 갈 때는 그쵸, 과하게 하는 것도 멋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 끝에서 위든 옆이든 1cm가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고가 너무 큰 가방이라든가 로고가 너무 큰 신발이라든가 그러면 어때요? 그 브랜드 로고만 탁 하고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브랜드가 앞에 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톤온톤 로고로 조금 작은, 보일 듯 안 보일 듯, 스티치 완성도도 조금 좋은 그러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로고든 아니면 금속이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동자보다 크면 좀 지나치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셔서 선택하실 거 추천드립니다. 작은 한 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 다른 거 포기해도 소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에, 60대 이후의 가방 크기는요, 몸통 목폭보다는 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숄더백을 고르실 때는 끈 길이가 22에서 28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투트백을 좀 주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단정해 보이고요. 정장을 입을 때 보통 저는 우리 60대 이후에 패션 코드에서 옷을 잘 차려 입으셨어요? 신발도 잘 챙겨서 신으셨어요? 근데 가방 하나 어떤 거 드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의 여성분들 중에 가방 어떤 거를 골라야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 품격 있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60대 이후에는요, 체형 중심이 아래로 툭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힙도 좀 커지고 아무래도 이 어깨가 구부러지고 어깨, 등, 복부, 우리가 보통 베돌레헴이라고 하는데 저는 베돌레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둥글게 변화하잖아요. 이때 부피가 큰 가방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옷은 나름대로 드레스 의지로 니트웨어로 딱 하셨는데 축 처지는 호보백을 좀 언밸런스하게 매시면서 전반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체에 수직선이 생기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수직선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호보백을 늘어진 거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더 낮고 전반적으로 체격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소재도 중요한데요, 가방을 너무 광택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품위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드웨어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속 장식이 너무 큼지막한 거를 또 하시게 되면 얼굴에 미세 주름이 더 부각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방의 전반적인 색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구조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무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3S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스케일, 크기,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면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 이 서페이스, 그래서 3S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3S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가방의 크기, 여러분들은 어떤 크기를 선호하세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거를 넣어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미니멀한 가방이 필요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중년 이후에 60대 이후의 가방 크기는요, 몸통 있지 않습니까? 몸통 폭보다 너무 크게 되면 가방이 더 주인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몸통 폭보다는 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가방 선택 기준 중에 저는 가벼운 걸 선호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 가방 무게가 700g 이하가 좋습니다.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은요, 성인의 어깨 그리고 척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가방 무게는요, 본인의 체중의 10% 이내가 적정선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0kg다라고 하면 그 최대 6kg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하시는 거, 몸통보다 크지 않은 거 선택하시는 거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록적 구조인데요, 이 바닥본 심지가 있는 가방, 예를 들어서 딱 가방을 바닥에 넣었을 때 딱 자기가 알아서 서는 가방, 이것이 좋습니다. 입구가 정돈이 된 플랩으로 된 거, 지퍼로 된 거, 이런 가방이 딱 입이 열려져 있는 가방보다는 훨씬 더 60대 이후에 품격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방 선택하시는 거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표면인데요, 너무 광이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약간 세미매트라고 해서 아주 은은한 광이 나는 가방 있지요. 사피아노라든가 팩불이라든가 누벅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피아노는 다 아실 거예요. 가죽의 가공 방식에서 나온 명칭이죠. 프라다 창업자 마리오 프라다가 특허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 공법인데요, 소 가죽 위에 크로스 모양의 촘촘한 무늬를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낸 표면인데 아무래도 그 스크래치에 강해서 데일리 가방으로는 그만한 게 없죠. 사피아노라든가 아니면 팩불이라든가. 팩불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자잘한 알갱이 그 질감의 가죽이잖아요. 이것도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누벅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촉감인데 그 세련된 무드라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60대 이후에 가방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다. 아무래도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가방들이 좋은데 누벅은 좀 캐주얼할 때, 캐주얼한 가방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매트 가죽 같은 경우는 너무 번쩍거리지도 않고 무광도 아니에요. 너무 광이 나지 않아도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샤이니한 거, 약간 빛나는 거, 약간 그런 것이 손에 가기도 하고 얼굴을 밝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은은한 광택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매트 가죽 같은 경우는 번들거리거나 값싸 보이는 그러한 가방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고, 지나친 무광보다는 어느 정도의 은은한 광이 나서 고급스러운 균형감을 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심리학의 thin slice라는 게 있어요. 얇은 단서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몇 초 안에 복장, 소품 여기에서 정돈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분의 신뢰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의 지수를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가방, 예를 들면 낡은 가방, 휘어진 스트랩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가 금속 이러한 버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벗겨졌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좀 관리 안 하신 분이다, 에너지 지수가 좀 낮은 분이시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면 좀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 가방이 바로 이 얇은 단서를 주기에 가장 빠른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가방 고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옷에 들 가방인지, 어느 곳에 들고 갈 가방인지, 어느 상황에 들고 갈 가방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인데 스트랩 길이도 중요합니다. 어깨끈 길이, 크로스끈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숄더백을 고르실 때는, 숄더백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쪽 어깨에 거는 가방이잖아요. 끈 길이가 보통 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끈 길이가 22에서 28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좋죠.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정도예요. 그만큼의 이제 여유가 있고 너무 길지 않아서 정돈돼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주죠.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매는 건데 끈 길이가 이제 드롭된 거, 떨어지는 그 끈 길이가 보통은 한 48에서 55cm 정도, 요 정도 되면 가방이 허리 아래 그리고 엉덩이 약간 밑으로 쳐지면 이게 늘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약간 위쪽으로, 그걸 보통 하이힙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힙 위치에 오면 가장 무난해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숄더백은 겨드랑이 밑에서 좀 안정되게 딱 안착된 그 정도의 길이고요. 크로스로 맸다 하면, 크로스는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엉덩이 위에서 살짝 걸쳐지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스트랩 끈의 길이를 간과하시거든요. 끈의 위치가 너무 늘어지면 축 처져 보여요. 특히나 60대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늘어지는 거 싫거든요. 얼굴도 늘어져 보이는 거 싫고 체형도 늘어져 보이는 거 싫거든요. 가방으로 리프트 효과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속 장식, 버클이라든가 이런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버클이라든가 장식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딱 봤을 때 눈동자 크기보다 크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가 한 3mm 안팎으로 얇고 절제된 느낌이 60대 이후에 여성분들이 드는 가방으로는 과하지 않다,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브랜드 로고 높이도 1.5cm 이하로 하시면 좋아요. 너무 크면 좀 과하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백을 들고 가시는 목적, 취향에 따라서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결국 얇고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 이 금속 장식은 그것이 훨씬 더 우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마감 상태가 중요하죠. 가방을 들면 옷은 정말 말끔하게 딱 하셨는데 가방 가장자리, 모서리나 이제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갈라지거나 벗겨진 경우가 있어요. 균열이 보이면 좀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좋죠. 물론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옷도 신경 쓰기 바쁜데 핸드백까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끈 그리는 가방 같은 경우는 숄더는 겨드랑이 밑, 그리고 크로스는 엉덩이 힙에서 위쪽, 장식 로고는 3mm 또는 뭐 1.5cm 이하, 이렇게 얇고 작게 하시는 거 좋고요. 모서리 마감하는 거, 갈라지면 좀 즉시 보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던 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CEO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구겨진 호보백을 선호하셨거든요. 블랙 호보백, 좀 늘어진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CEO 입장에서는 호보백이 그렇게 어울리는 가방은 아니죠. 호보백은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그런 차림에 어울리고 그런 소셜 포지션에 어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미디 토트로 제안을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저 이거 제 취향 아닌데요 하시다가 교체를 하시자 반응이 있더래요. 직원들이 대표님 가방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맨날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데 가방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그 미디 토트백 다른 컬러로 좀 사고 싶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소품의 디테일은요, 내 인상에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가방을 들어도 예뻐요. 사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서 너무 광택이 많이 나는 가방 들면 어떠세요?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별로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글로시 페이턴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울처럼 반사되는 광이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백은요, 주름이 도드라져 보여요. 피부 굴곡이 우리가 좀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내 중년이 넘어가면 그 대비가 과장이 돼 보여요. 그런 백을 들면, 광이 심한 백을 들면. 그것도 그렇고 너무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해서 후들후들한 그러한 가방, 그 대형 호보백, 늘어진 가방, 이런 것들은 내용물을 조금 더 넣게 되면 축 늘어지잖아요. 체형까지 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은 젊을 때는 멋있어요. 근데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프트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이 나이 때는, 중년 이후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즈, 너무 오버사이즈 큰 가방, 젊을 때는 그게 또 멋있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오버사이즈로 해서 바닥본이 없는 그런 거 딱 세웠을 때 무너지는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버사이즈 같은 경우는 폭이 35cm가 넘어가면 일단은 좀 크다, 내 몸통에 넘어가면 좀 크다 이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너무 굵은 체인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시죠? 특히 쇠로 된 거 무거워서 못 듭니다. 그리고 술이 너무 많다든가 참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도 젊을 때는 그게 예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좀 정갈하고 단정하고 좀 깔끔한 가방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세미박스 토트라든가 탑핸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더라도 숄더백, 짧은 스트랩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딱 안착이 되는 것, 플랫형으로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 거, 안에 내가 어떤 가방 소품이 있는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플랩으로 딱 해서 미디 크로스, 그런 것들을 들게 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죠. 광택보다 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구조감이 중요합니다. 구조감 있는 가방, 이걸 제대로 들었을 때 60대 이후에는 훨씬 더 품격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가방은 결국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간 크로스 되는 이런 가방들, 포인트 컬러, 무광 하드웨어, 이런 것들 체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투트백을 좀 주로 정장 입을 때는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단정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감이 있어서 바닥에 놓았을 때 알아서 서서 형태를 유지하는 가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장을 입을 때 보통 저는 토프 컬러를 많이 가방을 드늘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레드에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구두하고 여기 포인트에 맞춰서 레드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드 가방 폭이 기본적으로 이 어깨폭을 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무난한 일반적인 형태의 크기의 가방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좀 많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있는 게 많아요. 가방은 저는 이제 양쪽으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힘들어요. 한쪽만 열면 손이 이게 아프고 이쪽 저는 50견이 왔었어가지고 한쪽만 열리는 가방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열리는 가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립이라고 하죠. 립이 다 활짝 열리는 가방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휴대폰이 있고요. 그리고 수첩은 항상 있어야죠. 전화가 오면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수첩에다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펜하고 수첩 항상 필수. 귀하게 제가 소중하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수첩이고요. 그리고 명함 지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명함 지갑은 필수거든요. 요즘 지갑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갑 동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하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족에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세트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가죽이 스크래치가 안 나요. 쉽게 해지지 않아서 편한 것 같아서 그렇고 저는 항상 필통을 갖고 다니거든요. 연필을 항상 갖고 다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적인 안정을 줘서 저는 펜도 펜이지만 물론 이제 펜도 있기는 해요. 이것도 선물을 받은 건데 이 펜도 물론 있지만 항상 연필로 싹싹 저는 그 소리가 좋거든요. 연필 소리 종이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연필 2개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그 다음에 그리고 홍삼 건강 엄청 챙깁니다 제가.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저 별거 다 들고 다니죠. 이거는 이제 화장품 파우치. 이게 좋은 게 화장품을 고를 때 세우는 파우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우치는 밑에 뭐가 있는지 한참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눕혀 있는 거라서 뭐가 있구나가 그냥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울 볼 때 화장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 맞게 좀 달콤한 거 향이 좋다 할 때는 이런 거 그래서 핸드크림도 다양하게 하고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이어폰 좀 아이템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줄이질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처럼 물건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건이 많아도 사실 여기에 쏙 들어가거든요. 안착되어 있는 구조감이 있는 가방이라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방이라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방 속에 파우치를 해서 구분을 하시면 어느 파우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라도 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늘어지는 형태의 가방을 하면 나이가 들면 참을성도 없어지거든요. 늘어지는 가방은 찾을 때마다 가방이 축축 늘어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방 이렇게 하면 후두둑 쏠려서 찾는데 힘듭니다. 구조감이 있는 가방이 무엇보다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목걸이는 제가 항상 옷 네크라인 선택하실 때 네크라인 어떻게 선택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릴 때 갖고 다니는 건데 귀하고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어깨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V넥 파임 정도입니다. 목걸이 있으시면 귀하고 해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나의 V넥 라인이 이 정도 파이면 내 얼굴형의 안성맞춤이구나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든지 그 아이템들이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구조감이 있는 가방으로 선택하시고 하루의 기분을 취업업 시킬 수 있는 색상. 저는 이 레드가 오늘 저의 기분을 취업업 시켜줬거든요. 옷을 빨간색을 입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방으로 대신 컬러 만족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방에 포인트 한번 줘보시죠.
나이 들어도 우리 젊어지고 싶고 경쾌해지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크로스백 해요. 저도 크로스백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백을 잘못 매는 순간 너무 촌스러워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트랩이 넓고 길면 상체를 대각선으로 딱 절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훨씬 더 키가 작아 보이고 자세가 옹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이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넓지 않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로우 힙,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항상 힙 기준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일론이라든가 패브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장을 입으셨든 아니면 니트를 입으셨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60대 이후에 입는 옷차림하고는 조금 충돌이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는 있죠. 여행을 가실 때 좀 캐주얼하게 입으셨을 때 이럴 때는 나일론, 패브릭 이런 것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니까 TPO,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끔 가방의 소재와 이 스트랩의 길이도 제대로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 때는요, 이 드롭 떨어진 끈의 길이가 48에서 55cm, 물론 신장이 크시면 더 길어져야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이제 평균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48에서 55cm 하이 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가장 그게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트랩 폭은 너무 넓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1.5에서 한 2.5cm 정도가 무난해요. 그리고 가죽, 체인 이렇게 혼합으로 된 그런 스트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방 폭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방 폭은 보통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22에서 26cm 정도, 그리고 두께는 8에서 10cm 정도가 세미박스 기준이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체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가죽의 질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금속 장식 그리고 로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게 톤온톤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로스백의 문제는 그 형태라기보다는요, 길이 그리고 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크로스백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0대 이후에 들면 좋은 가방, 미디 탑 핸들 토트, 이렇게 손으로 딱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그런 가방은 좀 정장을 입으셨을 때 격이 있어 보이세요. 편안한 니트 차림에도 가방 하나 토트백, 탑 핸들 토트백을 딱 들면 훨씬 더 우아해 보이는 게 있죠. 체형에 맞는 그러한 토트백을 하시는데 크기는 보통은 몸통을 넘어가지 않는 것,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 A4 용지보다 약간 작다 생각한 것이 이렇게 정리된 직사각형 가방, 그 정도의 크기가 가장 무난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갑이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파우치라든지 작은 책 정도까지 들어가는 일상적으로 외출하실 때 할 수 있는 표준 사이즈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잡이 각이요, 그리고 어깨, 허리 수직선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포멀한 캐주얼 모두 호환이 가능해서 어디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미박스 숄더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끈을 할 때는 상체 강조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모임을 갈 때는 세미박스 숄더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플랫, 미디, 크로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실 때, 외출하실 때 정돈돼 보이고 활동성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박스 숄더백은 세미박스가 살짝 각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사각형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롭은 한 22에서 26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서 가방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딱 걸리는 높이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상체의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더 길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방이 몸에 딱 붙어 있어서 걸을 때 움직임이 좀 단정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이러한 백은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조금 격식 있는 자리, 그런 곳에서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짧게 걸쳐서 상체를 길게, 자세는 우아하게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랫 미디 크로스 같은 경우는 하이힙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 플랫이 덮개가 있는 가방이잖아요. 그리고 미디는 중간 사이즈라서 크로스는 그 사선으로 매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드롭은 약간 체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50cm 끈이 길어서 가방의 허리 아래로, 엉덩이 바로 위쪽으로 딱 걸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백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양손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활동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개 플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죠. 여행 가실 때, 외출하실 때, 장시간 활동할 때, 두 손이 필요할 때 하시면 좋죠. 다시 말해서 엉덩이 위에 안정감 있게 활동성 그리고 단정함 이것을 둘 다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하면 이런 가방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컬러로 버건디도 좋고요. 토프 컬러 요즘 많이 하시죠. 우아하게. 그리고 버건디, 가방에 레드. 우리가 원색을 옷으로 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가방에 그리고 구두에 포인트 많이 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스트 블루라든가 포레스트 그린이라든가 이런 색깔 포인트로 주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템 정말 필요한 거 약봉지 챙겨야죠. 안구 건조증 있으니까 저도 안약 항상 챙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꼭 챙기셔야죠. 그리고 단추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반지꼬리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옷핀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옷핀 같은 경우는 옷이 어떻게 어느 순간 망가질 수도 있고 단추가 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피스 입었을 때 옷핀 하나로 이렇게 셔링을 딱 잡아줘서 허리보다 위쪽으로 셔링 하나 딱 잡아서 옷핀 하나로 딱 꽂아주면은요 허리에 핏이 살아요. 의상이 전반적으로 실루엣이 달라지면 나의 전체적인 스타일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핀 꼭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것도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낮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녁 때는 격식 있는 자리다. 근데 내가 집에 들렀다 올 수는 없다. 그럴 때 하나로 전체적인 무드를 바꿀 수 있는 거 뭘까요? 스카프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프 하나 가벼운 거니까 스카프 하나 딱 넣고 다니면 낮이든 밤이든 조금 나의 스타일을 변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갖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향수 있잖아요. 향수병 거기다가 좀 옮겨 담아서 작은 향으로 나만의 시그니처 향으로 은근하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60대 여성분들 보면 멋있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옷은 괜찮은데 액세서리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광택이 블링블링 할 때예요. 과하면 60대 이후에 옷차림에서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금, 은, 여러 가지 메탈릭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통일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메탈톤 통일하고 가방, 신발 이런 것들도 조금 톤온톤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인트로 제대로 딱 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의 컨설팅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60대 이제 후반 분이세요.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분. 근데 항상 큰 체인의 넥클래스를 목걸이를 항상 하셔서 체구는 작으신데 목걸이가 너무 큼지막해서 제가 작은 펜던트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거를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귀걸이도 큰 거, 목걸이도 큰 거를 하셔서 귀걸이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하시죠. 왜냐면 모든 그 액세서리들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분의 삶의 역사예요. 귀걸이는 남편이 준 거, 목걸이는 아들이 준 거. 그래서 포기를 못 하신다고 하시던데 한 번만 한번 해보시고 어떠신지 느낌을 느껴보셔라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보시더니 하나 포인트 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스몰톡 있죠. 만나자마자 어머 어떤 목걸이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시던데 그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주변에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얼굴 5cm 안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보세요. 얼굴 5cm 안쪽에 포인트 주시면 전신이 전반적으로 더 세련돼지고 정돈돼 보일 겁니다. 이 스카프나 쇼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스카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옷에서 프린트 무늬 제가 너무 과한 프린트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지만 스카프는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카프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옷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화사한 톤의 스카프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세요. 살짝 목주름이 우리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목주름도 가리고 싶다.
쉽죠. 그래서 스카프로 목 주름을 가리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카프의 색상이 화사하니까 얼굴이 또 화색이 돌아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기분까지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스카프로 한번 여러분들 표현해 보시고, 스카프를 어떤 분들은 가방에다가 손잡이에다가 매서 조금 멋스럽게 가방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날이 쌀쌀해지니까 숄 많이 하시죠. 이 숄 같은 경우도요, 가로로 긴 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둘렀을 때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옷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옷핀으로 하나 딱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살짝 옆으로 하시면 이게 대각선이 되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옷핀도 좋고, 아니면 한번 그걸 손으로 움켜쥐고 고무줄로 한번 이렇게 그 매듭을 하잖아요. 그러면 꽃망울이 생겨요. 근데 꽃망울이 너무 크면 과하고요, 아주 작은 꽃망울로 해주셔도 좋고요. 꽃망울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단추 있죠. 단추가 없으면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숄로 딱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무줄로 해서 옆으로 딱 하면 그 숄이 드라마틱하게 이 드레이프가 이렇게 되는 숄이면 훨씬 더 멋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구나, 숄이나 스카프로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카프나 숄 하실 때 가벼운 소재로 하세요. 가벼운 소재는 좀 가격이 나가죠. 그래서 숄이나 스카프는 조금 투자하셔서 하시면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더 품격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60대 여성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눈화장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생략하게 되죠. 왜냐하면 눈물도 부족하고 안구 건조증도 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눈화장보다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죠. 립 컬러를 제대로 고르면 화장을 덜해도 아주 화사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울리는 톤의 컬러를 찾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손바닥이 약간 골드빛이다 하시면은요, 이게 웜톤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약간 푸른빛이다, 붉은빛이다 하시면 쿨톤이에요. 손바닥으로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손목을 한번 보세요. 손목에 핏줄이 있죠. 손목에 핏줄이 그린빛이다, 녹색빛이다 하면 웜톤이에요. 푸른빛이다 하면 쿨톤이에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웜톤이신 분들은 얼굴에 약간 골드빛이 도는 분들이세요. 약간 쿨톤이다 하면 피부가 희다 소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차이인데, 웜톤이신 분들은요, 핑크톤보다는 약간 피치톤 있죠. 살구톤 립스틱이 훨씬 더 얼굴에 혈색을 줘요. 그래서 그런 톤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핏줄이 푸른빛이다 하시면은요, 살구빛보다는 핑크톤의 립스틱이 훨씬 더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 웜톤이신 분들, 그린빛이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골드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버가 훨씬 더 잘 어울리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립스틱을 고를 때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가 진단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손목 핏줄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손목 핏줄하고는 별개로 얼굴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좀 밝게 하신다 하시면 실버톤이든 골드톤이든 전체적인 무드에 따라서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믹스앤매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되, 일단은 립스틱을 발랐을 때 내가 거울에서 기분이 좋은가, 만족스러운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 중요하고요, 편안함 중요하죠. 스타일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구조감은 포기할 수 없죠. 왜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죠. 활동성, 편안함은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재라든가 무게라든가 스트랩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단정하게 하되 안쪽은 좀 기능성으로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가방 무게는 가급적이면 700g이 안 되면 가장 좋기는 하죠. 대신 어깨끈 하실 때 어깨끈 안쪽에 얇게 쿠션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어깨 압박이 덜한 거, 편안한 거,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좀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이힙 크로스로 우리 하는 거 함께 알아봤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면 좋습니다. 운동화처럼 편한데 로퍼답게 단정한 신발도 한번 제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쿠션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유지하되 구조감은 양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보 못하겠거든요. 스타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또 편안함도 우리 포기할 수 없죠. 두 가지 다 한번 신경 써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꾸밈이 서툰 분들을 위한 작은 변화 실천 팁 있습니다. 꾸밈이 서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그래도 잘 꾸미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든지 지인들 있으시죠?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본인의 체형과 본인의 취향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어떤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 측면에서 조금 더 가볍게 간다면 첫 번째 스트랩 구멍 한 칸 줄이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방을 늘어지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가방 팔 때부터 장착되어 있던 걸로 그대로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길이도 줄여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신경 쓰시고 그리고 가방 비우는 거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방 세이퍼 우리가 이제 가방이 좀 구분선이 될 수 있도록 세이퍼 안으로 넣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가방이 한결 깔끔해요. 아니면 뭐 파우치를 정리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가방 손잡이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뭐 1cm 이 한 개 줄이는 거 이런 디테일 작은 조정이 품격을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작해 보시죠. 참 주변에 보면 귀티 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옷만 잘 입었다고 귀티가 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태도에서 뭔가 우아함이 배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동작은 느긋하고 아주 깔끔하게 급하게 손을 휘두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제스처를 조금 더 절도 있게 하면서도 단정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 한 잔을 마셔도 하면서 빠르게 하고 덜그덕 소리 나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동작이라도 마신 후에 새끼손가락을 컵 밑에 살짝 컵 받침과 컵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조심스럽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아하고 아주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귀티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여유가 곧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행동에서의 귀티는요. 작은 소리의 줄임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의 결이 아름다울 때 귀티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태도가 아름다운 분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진짜 귀티가 흐른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말투입니다. 말이 너무 빠르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 빠른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경쾌하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말이 빠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 좋기는 한데 조금 품격 있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말을 좀 천천히 속도를 평소보다 천천히 말을 하시다가 중간에 pause, 쉼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실입니다. 도 나쁘지 않겠으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쉬고 박영실입니다. 중간에 끊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귀를 더 쫑긋 세우게 하는 여백을 주는 거죠. 상대에게 여백을 주는 말투에서 우리는 귀티를 느껴요. 그리고 말을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첫 문장은 짧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중간에 퍼즈 말하고 상대방에게 또 한 번 질문해주고 예를 들어서 친구와 만났을 때 야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라고 막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는 친구보다는 잘 지냈어?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나도 오늘 이 시간 되게 기다렸다. 나 요즘에 크림색 옷이 자꾸 손이 가더라고. 크림색 옷으로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던데 너는 어때? 라고 본인의 취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상대방 친구에게 질문으로 마무리해주는 친구와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말할 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줄여도요. 품격 있는 사람의 말씨에서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방식에서 귀티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PD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반복해 주고 하면 상대방의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저는 기분이 좋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무슨 말 끝에 한 문장 감사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 친구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바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친구가 저에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를 해줄 때 저의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정성을 다한다라는 느낌 주는 것.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향해서 아이 컨택
선택 제대로 해주는 거. 이것처럼 따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60대가 넘어갈수록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상대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품격은 볼륨이 아니라 여백에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여백에서 대화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A, B, C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귀티나는 중년, 60대 이후 A, B, C, 어피어런스, 외모도 아주 깔끔하게 자신답게 자신의 스토리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외모를 보여주고, 비헤이비어죠. 바로 태도, 여유 있고 배려 있는 태도 중요합니다. C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말도 너무 빠르지 않고 좀 배려 있게 속도를 조금 늦추고 퍼주 주고 상대방의 이름 한번 불러주는 A, B, C가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품격 있다, 귀티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여유에서 우리 품격은 자라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에서의 귀티, 동작은 느긋하고 짧게 하는 거 좋아요. 급하게 손을 휘두르거나 크게 움직이면 좀 조급해 보일 수 있거든요. 손 제스처는요, 어깨선이 넘어가면 좀 대상이 많구나, 큰 무대 위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어깨 쪽 안쪽에서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속도는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여유가 느껴집니다. 첫 문장은 짧게, 그리고 1초 pause.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해 주는 것. 한마디로 말을 줄여도 메시지는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 이대로 충분하다, 나여서 참 좋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을 더 편안하고 더 여유 있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그런 분이셨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품격의 씨앗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씨앗을 한번 키워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보통 중년 여성들 가장 일반적으로 좀 무채색 선호하죠. 그런데 너무 검정색으로만 입으시는 분들 얼굴이 둔탁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친구들 보면 참 귀티 있다, 어쩜 이렇게 세련됐지, 옷 태가 다르네, 어떻게 저 색깔과 저 색깔을 조합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있으시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을 알아요. 저 50대 이후에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무채색 선호하죠. 무채색 무난합니다. 그런데 너무 검정색으로만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검정색이든 회색이든 이렇게 좀 위아래로 좀 어둡게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년이 되니까 얼굴이 너무 칙칙해지는 거 느끼시죠? 저만 같아도 그렇거든요.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으로 가더라도 포인트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스카프든 아니면 벨트든 포인트 컬러를 하시면 괜찮지만 그것 없이 너무 그렇게 무채색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피해야 하는 색, 그래서 너무 탁한 색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탁한 블랙이든 탁한 회색이든, 그리고 네온 컬러 있죠. 너무 쨍한 색, 뭐 형광색 이런 색들 물론 예쁘죠. 예쁜데 20대 때, 30대 때 입었을 때와 지금의 우리 50대 이후의 분들의 톤과는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색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이너웨어로 입고 겉에는 조금 더 무난한 크림색이든 브라운이든 그레이든 이러한 톤으로 희석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형광색을 포기 못하겠다 하면 뭐 스카프로 하셔도 괜찮겠고요. 무난한 것들과 믹스앤매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은 저는 피치 베이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치 베이지는요, 화사해 보이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톤다운 블루도 괜찮아요. 차분해 보이고 지적인 인상을 주거든요. 버건디도 매트한 버건디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초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밝은 버건디가 있습니다. 베리 버건디라고
버건디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 버건디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줘요. 라벤더도 아주 좋습니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죠. 세이지, 연한 올리브빛인데요. 이 세이지 글이 자연스럽고 세련된 기호를 줘서 이런 색상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굴 가까이 오는 색상은요, 어떤 화장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 오는 V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V존에 오는 색상은 여러분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톤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실패 없는 컬러 조합은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거, 네이비, 아이보리, 블랙 앤 화이트, 베이지, 버건디, 카멜, 크림. 저도 오늘 크림하고 카멜 바지를 입었는데요. 무난하지만 너무 심심하지 않고 무난하지만 약간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러한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색깔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두 색의 균형이 어찌 보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균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중년들은 옷을 입었을 때 균형감이 무너지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균형감이 무너지지 않는 색깔의 조합 한번 살펴보셔서 이것저것 조합해 보셔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조합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조합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찾아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 담그실 때 아주 맛있는 조미료와 여러 가지 레시피 비율을 찾은 것만큼 아하 신받다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 바쁘잖아요. 가정주부님들도 바쁘고 일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죠. 바쁠 때 쉽게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상의는 밝게 그리고 하의는 좀 어둡게 가시는 거 좋습니다. 상하의가 같은 색상일 경우에는요, 포인트를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바쁠 때 3분 안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은 이거다라는 걸 조합을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안전한 색깔의 조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되 특히 얼굴 주변 3cm에서 5cm V존이거든요. 이 V존 꼭 밝은 색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경쾌해 보이는 효과는 있더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요, 실제보다 10년은 더 어려워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얼굴 주변 3cm에서 5cm가 여러분들 인상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쁠 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마련해 놓으세요. 아니, 친구들 보면 참 귀트 있다. 어쩜 이렇게 세련됐지. 몸 관리도 잘했지만 옷 태가 다르네. 어떻게 저 색깔과 저 색깔을 조합할 생각을 했지? 저 친구가 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 아우 부러워.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있으시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톤, 빛, 소가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을 알아요. 자신이 어떤 소셜 포지션인지를 알아요. TPO,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톤과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알아서 그런 친구들은 언더웨어, 속옷도 정말 자신의 체형에 맞는 속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언더웨어를 제대로 본인 체형에 맞게끔 입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언더웨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이 언더웨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었는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치열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옷을 잘 입습니다. 그래서 옷이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fit, 그러한 것들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정확한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수선 깔끔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핏이 상하의가 비율이 5대5 또는 위가 4, 그럼 밑은 6,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러한 비율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전체 스타일에서 옷 잘 입는 친구들 보십시오. 포인트가 과하지 않죠. 귀걸이에도 포인트, 목걸이에도 포인트, 가방에도 포인트, 신발에도 포인트.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시선을 어디에다 안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교란하는 순간 우아함과 세련됨과 귀티는 사라집니다. 옷 잘 입는 친구들 보면 포인트 하나만, 딱 하나만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줘요.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날은 스카프로 딱, 그리고 벨트로 포인트를 준 날은 벨트로 포인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어링에다 포인트를 준 날은 이어링을 좀 큼지막하게 다른 목걸이나 시계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죠. 그러한 절제하는 방법을 안다, 강조하는 포인트를 안다, 세련된 친구들 보면 정말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3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기브업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취얼업. 내가 이뻐서 기분이 취얼업 되는 거, 기분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취얼업 하는 거. 내가 취얼업이 되면 상대도 취얼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얼업 하는 색상을 찾아라. 핏을 찾아라. 톤을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믹스업입니다. 같은 블랙을 입어도요,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돼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
아니 이상하다. 블랙을 위아래로 입지 말라고 했는데 저 친구는 블랙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도 멋있어. 도대체 뭐지? 그런 친구들은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위와 아래 보시면 질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위는 니트인데 아래는 좀 샤이니한 시튼 그러한 소재의 스커트를 입으면 같은 블랙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조금 믹스앤매치를 하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잖아요. 옷 잘 입는 친구들은 많이 입어봐요. 많이 입어보고 많이 실패해봐요.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도 알지만 내가 입어서 실패하는 것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이 옷 저 옷 도전해 보시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건 뭔지 어울리지 않는 건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재킷, 크림색 재킷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옷 저 옷 좀 다양하게 도전해 보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핏은 비싼 옷을 사는 가격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성찰이고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나에 대한 체형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울리는 핏을 찾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들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액세서리가 많아요. 액세서리가 좀 과해요. 팔찌도 여러 개, 목걸이도 여러 개. 물론 샤넬 같은 경우도 여러 목걸이를 진짜와 가짜, 이미테이션과 진짜를 믹스앤매치 해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년이 돼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액세서리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면 괜찮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 액세서리를 과하게 하는 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다.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친구들 보면 훨씬 더 나이가 10살은 더 어려 보이더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보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숱이 적어지죠. 이 모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헤어 힘도 점점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축 처진단 말이죠.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볼륨이 잘 살았던 헤어가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드라이를 여러 번 해도 스프레이를 뿌려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머리가 계속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머리를 조금 평상시보다는 약간 어깨 위쪽으로 컷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머리에서 가장 볼륨이 살아서 좋은 부분은요, 바로 귀 부분에서 바로 귀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귀 언저리 부분이 약간 볼륨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경쾌해 보이고 약간 리프트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귀 쪽이 아니라 약간 턱 밑에서 볼륨이 크게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축 처지게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약간 귀 언저리 쪽에서 좀 주고 위쪽 볼륨은 우리가 한계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말릴 때 고개 숙여서 말리시는 거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얼굴 피부 관리하시는 것만큼 헤어 케어에도 좀 신경 쓰셔서 모발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중년으로서는 좀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 관리가 아닐까? 저는 요즘에 그걸 좀 아주 강하게 느껴요. 저만 같아도 모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카라 있죠. 셔츠 카라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경쾌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젊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보통 중년 여성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카라가 뭐예요? 시중에 가장 일반적인 카라를 우리가 레귤러 카라라고 하는데요. 레귤러 카라보다 조금 큰 게 있어요. 약간 옆으로 와이드가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카라가 있어요. 셔츠의 카라가 조금 넓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바로 착시 효과인데 이 카라 하나만 바꿔도 훨씬 더 나이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위쪽으로 바투된다고 하죠. 그래서 목의 선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바투가 되면 얼굴이 둔탁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넥라인을 밑으로 조금 내리는 그러한 넥라인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경쾌해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요. 소매가 이렇게 긴 것보다 살짝 손목이 보이면 조금 더 경쾌해 보입니다. 그래서 셔츠를 입을 때 살짝 손목이 보이게끔 하는 거,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보통 어깨선이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도 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파워숄더 기억하시죠? 아마 50대이신 분들은 20대, 30대 때 이 파워숄더 유행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옷에서 요즘에 어깨 패드만 팔거든요. 그 패드를 기존 자켓 어깨가 만약에 축 늘어져 있는 분이라면 패드를 이제 시중에 있는 걸 사서 자켓이라든가 셔츠라든가 거기다가 살짝 한번 넣어서 하시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깨가 너무 올라가신 분들은 전 추천드리지 않고 우리 일반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정도껏 하셔야지 너무 파워 있게 하시면 목이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응용하시면 좋겠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아파요. 저만 같아도 운동화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지 않을 때, 방송하지 않을 땐 저도 운동화 주로 신는 편인데, 운동화를 신더라도요, 운동할 때는 운동화 신더라도요,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는 신발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신발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거든요. 무겁고 둔탁한 구두는 어떤가요? 하체를 눌러 보이게 만들어요. 키가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대신 발등이 살짝 드러나요. 너무 많이 보이면 걷다 보면 신발이 벗겨져요. 그래서 불편한데 정도껏 살짝 발등이 드러나는 로퍼라든가 이런 신발로 바꾸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요. 걸음걸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발끝이 젊음을 이끈다. 신발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중에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중에 한 끗 마침표가 뭐냐면 향수입니다. 정말 이 향수가 은은하게 풍기게 되면 아주 어떤 분이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매력 지수가 올라가요. 어떤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베이지 크림톤으로 위아래를 아주 미니멀하게 하셨어요. 스카프 포인트 하나 딱 주셨어요. 레드 컬러로. 아주 멋스러우세요. 근데 저한테 쑥 오시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아는 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한테 너무 은은한 향이 기분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향이 정말 좋네요. 결례일 수 있으나 향이 정말 좋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향수 알러지가 있어서 몸에는 못 뿌리고 코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솜, 화장 지울 때 쓸 화장솜에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를 살짝 한번 딱 뿌려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중년은 너무 과한 향이 나면 안 뿌리니만 못하고요. 아주 은은하게 향이 나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운동화를 안 신을 수 없어요. 저도 중년이 된 입장에서 운동화 없으면 안 됩니다. 운동화 신으셔야죠. 그런데 이 운동화도 모양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운동화 중에서 플랫폼 6cm, 7cm 되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키가 늘씬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취향이니까 그걸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너무 굽이 있는 운동화보다는 2cm 정도, 최대 3cm까지 하는 그런 운동화 중에서 색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색상은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이 가장 무난하고 어떤 컬러의 의상과도 믹스앤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화는 화이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베이지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안 돼가 아니라 운동화를 어떤 옷과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고 착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는 운동화보다는 로퍼 아니면 하이힐 이걸 하시고요. 조금 드레스 이지,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운동화 차림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운동화 대신에 로퍼를 아주 센스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로퍼가 아몬드 토우라고 아시죠? 아몬드 토우는 너무 뾰족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얄쌍하게 나온 토우를 아몬드 토우라고 하는데,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몬드 토우 베이지라든가 카멜 컬러라든가 커피 브라운이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아몬드 토우의 신발은 재질이 좋은 가죽으로 된 신발이라면 아주 품격을 높여주는데 그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절이 코트를 입어야 되는 계절이 왔어요. 코트를 입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코트를 입는 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코트 자체가 예전 디자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깨가 너무 좁게 나온 그런 코트를 입으시면 좀 답답해 보이고 옹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트의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 예전의 트렌드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코트를 입을 때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기장, 그리고 여유 있는 품, 여유 있는 어깨 핏,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니그랑이라고 하죠. 어깨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러한 코트, 그리고 기장감이 좀 충분한, 너무 빳빳한 코트보다는, 물론 옷은 구조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코트는 구조감도 좋지만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울 100%, 캐시미어 100% 또는 혼방,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봤을 때 코트가 가벼워 보이면 고급스러워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 합니다. 딱 봤을 때 답답해 보인다, 무겁겠다 하는 코트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코트 입어보셨을 때 나의 코트는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블랙 코트 물론 멋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될수록 우리 얼굴에 혈색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블랙을 제대로 하려면 메이크업을 제대로 했을 때 블랙 코트를 입으셔야 혈색이 돕니다. 그래서 블랙보다는 저는 조금 밝은 코트, 물론 밝은 코트 하면 드라이 클리닝도 많이 해야 되고 이염이 될까봐 좀 신경도 쓰이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혈색을 밝혀주고 조금 더 나의 기분을 업시켜주는데 저는 밝은색 코트가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트가 2개 정도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시다 하면 하나는 무채색으로 가시고 하나는 조금 라이트한 경쾌한 코트로 하시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자, 중년 여성의 기본템 크레이프 실크 블라우스 세미 매트 소재 있잖아요. 너무 광택이 요란하지 않고 광택이 은은해서 전반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또 환해 보이는 그러한 블라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블라우스는 아무래도 중년 여성들한테 상당히 우아함도 주고 그리고 젊음도 주고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린넨이라든지 울 혼방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언컨 재킷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깨 심지를 최소화한 재킷이 언컨 재킷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격식은 있지만 답답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아함도 주고 편안함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 꼭 없으셨다면 하나쯤 장만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팬츠 우리 가장 가늘어 보이는 이 발목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팬츠니까요. 허벅지는 적당히 여유가 있고 밑단으로 이렇게 살짝 좁아지는 그런 팬츠니까 다리를 조금 더 곧고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3가지 아이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 스스로 거울 앞에서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본템은 유행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언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수 아이템 없이 멋진 스타일링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년 여성들은 이미 취향이 확고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30대 때 입었던 브랜드 아직까지 입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30대 때 입었던 브랜드와는 결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50대 중년 여성들은 이 옷이 일단 구조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재질이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 좋은 거 너무나 많죠. 막스마라도 있고 여러 가지 로로피아나도 있고 좋은 거 사실 수 있는 예산 형편이 되신다 하면 좋은 거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질감은 괜찮은데 구조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아함도 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시모 두띠라는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실루엣 자체가 편안해요. 너무 힘을 빡 준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중년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색상, 재질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어서 마시모 두띠도 추천드리고 싶고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옷으로 해서 나의 전반적으로 커버해주고 싶은 체형을 제대로 커버해주는 옷으로는 코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색상도 무채색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 피치 베이지라든가 옐로우라든가 포인트가 될 만한 색상이 중간중간 좀 트렌디하게 나오는 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들하고 믹스앤매치를 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And Other Stories라고 해서 약간 러블리하게 라풀 그리고 뭐 리본 이런 것들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nd Other Stories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싶고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루베이지라든가 브랭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외에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많으실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톤피스를 제대로 잘 표현해주고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뷰티 DNA, 품격 DNA를 꺼내줄 수 있는 옷이 어떤 건지 한번 입어보셔야 알거든요. 인터넷에서만 하지 마시고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셔야 옷의 무게도 느끼고 나에게 착 붙는 옷인지 아니면 따로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옷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착용해 보실 거 권해드립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반적으로 옷 입은 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의 밑단을 전부 밖으로 빼입는 습관 그래야 배가 편하니까 항상 빼서 입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커버가 되니까요. 그거보다는 몸이 길고 둔해 보이는 그런 형태보다는요. 상의 앞부분을 약간 턱인을 해서 하프턱이라고 하는데요. 뒤는 그냥 빼놓으시고 앞에라도 살짝 턱인을 해서 허리선을 좀 만들어주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비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벨트 하는 습관 이거 필요해요. 벨트 어느 정도
옷도 한번 습관화해 보시면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많고 전반적인 스타일의 흐름을 아주 다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런 습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옷 입으시고 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저만 같아도 허리가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숙여지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옷이라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때와 쭉 폈을 때 느낌 정말 다르거든요. 옷을 입은 자세 신경 쓰시고 거울 앞에 서서 좌측 우측 어깨에 내가 어느 쪽이 기울어졌는지 신경 쓰셔서 좌측이 만약에 어깨가 내려갔다 하면 올리는 연습과 함께 그게 한계가 있다 하시면 패드를 조금 더 왼쪽은 두껍게 넣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습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옷의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자세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창회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세요? 온몸에 장신구를 휘감은 그러한 친구들이요. 예를 들어 뭐 밍크코트 가장 비싼 것을 입고 온 친구요. 최근에 아주 핫한 옷, 아주 최신 트렌드 옷을 입고 온 친구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동창 친구는 멋스러움을 아주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센스 있게 한 가지 아이템 액세서리 포인트로 딱 준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귀티가 난다, 품격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걸이, 목걸이, 시계, 팔찌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강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티나고 가장 품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어링에 포인트를 준다 하면 다른 화려한 주얼리는 과감하게 힘들지만 생략하시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액세서리에서도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한 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옷은 너무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랄 때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50대 이후의 중년에게는 절제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서리도 하나는 골드, 하나는 실버, 하나는 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통일성 고민하지 않으시려면 한 가지만 포인트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체형은요, 숨기지 마시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형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스타일, 과거 옷장에서 벗어나시는 거 제안드립니다. 현재 역할에 맞는 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업데이트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시선, 우리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정말 지금 내가 소셜 포지션이 어떤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방치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꾸밈이 나에게 신뢰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차림 공식 말씀드렸죠. 톤, 핏, 소. 나에게 어울리는 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 다른 거 포기해도 소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감추는 옷은 없다. 다만 나를 드러내는 옷만 있을 뿐이다. 나이를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체형을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장 자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딱 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중년이 될수록 절제미, 과하지 않은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이 뷰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보다 옷이 먼저 보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